네, 첫 시간은 마켓식스 시간입니다. 뉴욕 증시와 국내 증시 연결고리 찾아보겠습니다. 오늘의 시간은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시장이 좀 다행히 낙폭을 좀 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가치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어떤 섹터 좀 보셨습니까? 네, 일단 통신주를 좀 봤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나스닥 쪽에 대한 하락세가 네. 기술주들이 좀 어려운 상황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우려가 좀 확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. 그래서 통신주는 통상적으로 경기 방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견조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인플레이션 시기가 오더라도 일단 휴대폰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뭐 요금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매출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이에 따른 기대감이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통신자 가입자당 평균 매출이 굉장히 이 통신업계에서는 중요한데 해당 부분에 대한 매출이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기조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미국의 대표적인 3사죠, 뭐 버라이즌이라든지 뭐 AT&T, 뭐 티모바일 같은 경우도 애널리스트들이 올해에도 이런 가입자당 평균 매출이 1에서 3% 정도는 좀 상승할 것이다 라는 대부분의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제 뭐 각각의 회사마다 약간의 조금 뭐 모멘텀은 있었습니다. 뭐 버라이즌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굉장히 좀 악화가 됐지만 올해부터 다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워낙 배당 자체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배당 이벤트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티모바일 같은 경우는 스프린트를 인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초고속 5G 네트워크에 대한 공격적인 진행이 되다 보니까 뭐 그에 따른 좀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통신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데이터, 빅데이터와 관련된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로봇, 최근에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이런 대부분의 이 고부가 산업과 연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보게 됐을 때 성장성은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대부분 조금 미뤄졌던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이런 진행 소식들이 조금씩 있고 그에 따른 기대감이 다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조로 본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뭐 통신 쪽도 좀 더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시장이 사실상 약세장에 진입을 했는데도 나쁘지 않은 성적을 냈던 게 또 통신주들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. 말씀하신 대로 인플레 환경에서도 좀 안정적인 실적을 내놓고 있습니다. 네. 말씀하신 티모바일, AT&T, 버라이즌 통신사들이 많은데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실까요? 네, 저는 보다폰 그룹을 네. 좀 들고 왔습니다. 보다폰 그룹이요? 네, 되게 생소한 종목인 것 같아요. 네, 일단은 영국 소재 이제 통신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세계 5위이고 유럽 쪽에서는 1위 통신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네. 것 같습니다. 지난 1월 달쯤에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관련된 부분에서도 조금 이제 주가의 움직임들이 나타났었는데 일단은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 쪽에서 특히나 삼성전자가 5G 오픈랜 상용화를 좀 성공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분으로 조금 올해 초부터 좀 많은 관심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유럽 전역으로 서비스를 좀 확대할 예정이고 2027년까지 약 2,500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뭐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이 확대가 될 것이고 관련된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와 좀 비교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5G가 이제 상용화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인프라 투자들이 진행이 됐고 구축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5G 가입자 수가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났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똑같은 흐름들이 영국에서도 좀 진행이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영국 정부 같은 경우도 2억 5천만 파운드를 좀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런 정부 투자와 사실 통신사와의 그 공동의 이런 투자들이 진행이 되고 인프라가 진행이 되는 부분으로 대부분의 인프라 투자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해당 부분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이런 5G 가입자 수의 증가 그리고 앞으로의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신기술들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4G에서 5G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기조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한 좀 투자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JP 모건 등 대부분의 이제 이런 애널리스트
기관들이 투자은행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보다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되어져 있었습니다. 그게 이제 지난 1월, 2월 달에도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런 좀 주가의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은 조금 많이 눌렸다가 좀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평가에 대한 매력도는 여전히 좀 부각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인플레이션 기간에 항상 통신주들도 좀 건강한 좀 수익성이 과거 이제 인플레이션 이런 기간들을 보셨을 때 이 금리 인상기에 보셨을 때 좀 좋은 흐름들이 많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뭐 그에 따른 기대감도 여전히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영국 4대 통신사들이 대부분이 이제 요금을 인상하는 기조에 있습니다. 약 10%의 요금 인상을 하게 되는데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휴대폰 가격이 인상이 되더라도 사실 이제 필수 소비재에 포함이 된다라는 개념으로 좀 보신다라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사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익성 부분에서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사용에 대한 이런 급증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간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에 대한 비용이 증가할 수가 있겠지만 설립 비용들이 늘어날 수 있겠지만 앞으로의 이런 활용도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을 때도 시장 컨센서스보다 더 상회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실적 베이스로도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최근에는 이제 내부자가 자사주 매입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6%에 대한 이런 매입 지분을 좀 확대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자사주 매입 개념으로 좀 보신다라고 한다라면은 투자 심리에는 굉장히 좀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이런 인프라 투자에 따라서 통신주들 계속적으로 좀 주목이 된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라면은 이런 턴어라운드 할 때 좀 같이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유럽 1등 통신사인 보다폰 그룹을 알려주셨습니다. 이제 국내 증시랑 연결고리를 좀 찾아볼게요. 네. 통신주 원래는 좀 부침이 있었던 섹터인데 네. 1분기 실적이 또 잘 나오면서 좀 관심이 많이 바뀐 것 같은데 네. 국내 증시에서도 외국인들이 통신 3사를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. 탑픽이 있으신가요? 네, 저는 이제 SK텔레콤을 좀 선정을 했습니다. 사실 이제 외국인 지분율로 좀 본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 가득 찼기 때문에 KT를 좀 차선호주로 많이 언급을 좀 해주시는데 네. SK텔레콤이 또 최근에 또 주가의 조정이 좀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좀 눌림목 매수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3사 중에는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 제일 좋다. 네,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앞으로 성장성이라든지 또 이제 약간 좀 대표성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SK텔레콤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. 외국인이 먼저 이제 선취매를 했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더라도 아무래도 좀 먼저 이제 보유하고 싶은 종목부터 아무래도 좀 사게 된다라는 그런 심리를 본다라고 했을 때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이제 수익성 개선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. 이번에 뭐 회사 분할이라든지 이런 단기적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단발성 비용이 좀 발생을 하게 됐지만 그거를 제외한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 컨센서스를 조금 부합하는 실적이 나왔고 통신업종에 대한 이런 견조한 수익성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5G 가입자 수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. 물론 일부 지역에서밖에 활용이 안 되고 4G에 비해서는 이제 이런 건물이라든지 이런 내부를 관통을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인수위에서 5G에 대한 이런 고도화와 그리고 6G에 대한 얘기를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수위에서 이제 진행되는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라면은 관련된 이벤트는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각국에서 이제 경기 흐름들이 굉장히 좋지 않다 보니까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고 있는데 관련된 부분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3사에 대한 관심도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5G에 대한 이런 수출이 삼성전자에서 굉장히 좀 큰 규모로 나왔고 이러한 기조가 작년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5G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관심을 받았고 이미 시세가 1차적으로 진출이 됐습니다. 이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게 이제 수주가 들어왔다라는 것 자체는 앞으로 이러한
부분에 대해서 수요도가 확대가 된다라는 거고 그러한 관점으로 보게 됐을 때 이제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체크를 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주 흐름들이 나타나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뭐 워낙 그 관련된 종목군들은 삼성전자 해양 매출이 높은 쪽부터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IPTV 가입자 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도 이제 견조한 좀 수익성을 체크하실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이제 배당 매력도가 굉장히 좀 부각이 될 수 있는데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고배당주로 부각이 되는 종목입니다. 게다가 이제 수익성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배당에 대한 기대감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분기 배당도 진행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앞으로 우리 인공지능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고부가 산업들에 대한 수요가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는 데이터에 대한 이런 이동 속도가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됐을 때는 5G에 대한 수요도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구조적인 성장이 충분히 좀 가능하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네. 가격 전략을 좀 바로 말씀을 드리면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눌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 라인에서 좀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54,000원부터 지금 증시가 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좀 매수 밴드를 좀 넓게 말씀을 드리면 54,000원부터 56,000원까지 좀 분할로 이제 박스권 흐름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이전에 이제 박스권 상단 라인인 62,000원 라인으로 좀 보수적으로 좀 잡아보도록 하겠고요. 그다음에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52,000원 라인인데 해당 라인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주가가 한번 이 통신사들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 대대적인 시세가 나왔던 이 하단 라인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까지 깨지게 되면 사실 좀 주가에 좀 큰 반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라면 좀 견조하게 모아 가셔도 괜찮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실적 성장성과 함께 투자 모멘텀으로 인해서 좀 견고하게 버텨줬던 통신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미국에서는 보다폰, 국내 증시에서는 SK텔레콤으로 짚어주셨습니다.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. 오늘 함께한 분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이었습니다.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